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65장 65. 동선생과 두 형제. 소어하는 거기까지 듣고서야 강벼락도 그 신비스러운 사람의 내력을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강벼락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와 사방을 세심히 살펴보더니 자신을 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몸을 날려 사라졌다. 소어하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의 무공을 알고 극히 조심스럽게 몇 채의 지붕을 기어 지난 뒤에야 안심하고 뜰로 내려섰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 주전자를 들고 불이 켜져 있는 그 방으로 다가갔다. 소어하는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손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신비스러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여관 종업원으로 가장한 것이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소어하는 다시 한번 크게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소어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 벌써 나갔단 말인가? 그는 마음을 크게 먹고 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소어하는 문간에 서서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방 안탁자 위 화로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옆으로 주전자와 4개의 잔이 놓여 있었는데 전혀 건드린 것 같지가 않았다. 침대 이불도 사람이 누웠던 흔적이 없었다. 그 신비스러운 사람은 방 안의 물건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만 그 방만 빌려서 강벼락과 밀담을 나누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다. 그는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기이한 향기가 콧속을 후비고 들어왔다. 그 향기는 기분을 상쾌하게 했고 온몸이 훨훨 날아갈 것만 같았다. 이 기이한 향기 외에 소어하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방이 너무 깨끗이 치워져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할 뿐이었다. 그 방은 먼지 하나 없이 침대 밑과 구석구석의 물건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바닥은 맑은 물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듯 깨끗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잠깐 이야기만 할 장소로 이와 같은 방을 빌렸을까? 보아하니 투숙할 마음은 전혀 없었던 듯한데 왜 이토록 깨끗하게 치우고 신비스러운 향수까지 뿌렸을까? 이 사람은 혹시 괴팍하게 깨끗한 것만을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소어하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중얼거렸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도 보기가 드물지. 이때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누구냐? 이 방에 무엇하러 왔지? 그 목소리는 바로 소어아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소어아는 크게 놀랐다. 그러나 입가에 웃음을 머금으며 대답했다. 저는 마실 물이 있는지 보러 왔어요. 너는 이곳의 종업원이냐? 네. 낮에 왔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낮에 일을 하고 소인 왕삼은 밤에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돌연 싸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과연 강소어답군. 하지만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너를 알고 있었으니 시치미를 뗄 필요가 없다. 소어는 크게 놀랐다. 당신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어는 몸을 돌렸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방문이 바람에 덜그럭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은 가버렸단 말인가? 소어아가 의문에 휩싸여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숨을 내쉴 때였다. 너는 날 볼 수 없을 거야. 그 사람은 어느새 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소어아가 급히 5, 6번 몸을 돌려 그 사람을 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마치 거머리처럼 소어아의 등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소어아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 사람의 경공이 이 정도이니 무공은 상상할 수조차 없겠구나. 감히 싸울 엄두도 나지 않을 뿐더러 도망가지도 못하겠다. 비로소 동작을 멈춘 소어아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에게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 나도 굳이 보려고 하지 않겠소. 너는 과연 영리하구나. 나에게 보이고 싶지 않으면 왜 이곳에 왔소? 날 죽이려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만약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굳이 얼굴을 숨기려 하겠소? 그 사람은 한참 동안을 잠자코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나는 전부터 천하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자처해왔소.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지만 소호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자 담력이 커졌다. 소호하는 말을 하며 옷장 쪽으로 돌아섰다. 깨끗이 닦인 옷장에 의해 등 뒤에 사람이 어렴풋이 비춰졌다. 그 사람은 긴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깨에 덮일 정도였고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 무서운 청동 가면을 쓰고 있었다. 소호하는 크게 놀라면서 소리쳤다. 당신이 바로 동선생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호하는 그의 한 쌍의 눈이 뚫어지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한 쌍의 눈빛이 옷장에 반사되어 번쩍거렸다. 2살, 음구유, 흑지주, 모용곰의 그들의 눈도 날카로웠지만 그래도 그들의 눈에는 약간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 동선생의 눈은 마치 얼음으로 만든 조각품인 양 차갑게 느껴졌고 살기가 돌았다. 한참 후에야 동선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흑거미가 너에게 말했나? 소호하는 쓰게 웃었다. 난 흑지주가 얘기하는 당신의 무공을 믿지 않았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소. 동선생은 싸늘하게 웃었다. 염려할 필요는 없다. 나는 너를 결코 죽이지 않을 테니까. 정말이요? 나는 처음에 이렇게 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향수가 뿌려져 있어서 당신이 여자인 줄 알았소. 다행히도 당신은 여자가 아니군. 만약 여자였다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믿지 못했을 거요. 여자를 믿지 못한다는 말인가? 여자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소. 여자의 말을 믿으면 큰일이 나니까. 무엇 때문에? 소호하는 장탄식을 길게 내뿜었다. 남자 중에서도 악한 자가 있지만 절대로 여자처럼 악독하지는 않소. 그렇게 의리 없지도 않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라도 여자보다는 나을 거요. 동선생은 돌연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미는 여자가 아닌 줄 아느냐? 천하의 어느 여자를 나의 어머니와 비교하겠소? 그녀는 세상에 유일하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이요. 그는 한 번도 어머니를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고 마치 꿈을 꾸듯 말을 이었다. 세상 다른 여자들처럼 변덕스럽고 잔인한. 이때 동선생은 돌연 소호와의 목을 움켜쥐었다. 소호와는 감히 대항할 생각을 못했다. 동선생의 눈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차가운 손으로 소호와의 목을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다. 소호와는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쳤다. 당신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소. 원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 왜 무엇 때문에? 내가 함부로 거짓말을 짓걸려서 기분이 상했다.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소? 내가 내 어미를 언제 봤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놈이 짓걸려대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냐? 당신이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뵙지 못했는지를 아시오?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느냐? 그럼 당신은 나의 어머니를 보았소? 흥! 소호와는 반가웠다.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오? 내 애미는 절름발이에다 낙타등이며 곰보의 대머리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여자야. 세상의 어느 여자도 그녀보다는 미인이지. 소호와는 크게 노했다. 거짓말, 개소리. 당신의 이야기야말로 거짓말이오. 소호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에서 번쩍이는 별들을 보았다. 동선생이 따귀를 후려친 것이다. 소호와의 뺨은 금세 부어올랐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소호와는 여전히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비록 어머니를 본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 얘기를 하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애틋한 정감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어머니를 생각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포근한 느낌과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왔던 것이다.
만약 동 선생이 다른 이유로 자신을 모욕했다면 소어아는 절대로 맞서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맞서봤자 이기지 못할 것이 뻔한 이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를 욕하자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 동 선생은 연이어 그의 얼굴을 가격했고 그도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동 선생은 이를 악물었다. 더 욕설을 짓걸려대면 너를 아주 죽여버릴 테다. 소어하는 입가에 계속 피를 흘리며 소리쳤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말한다면 나도 욕을 하지 않겠소. 너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여인이라고 말하면 나도 너를 봐주겠다. 당신의 어머니야말로 발을 절고 낙타등이며 곰보의 대머리여. 동 선생은 손으로 그의 턱을 잡고 말했다. 진정 죽고 싶으냐? 소어하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잡아먹을 듯이 그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내가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 잘못했다는 뜻으로 알고 살려주겠지만 고개를 가로저으면 죽여버릴 테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어하는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동 선생이 재차 물었다. 너는 죽어도 너의 어머니가 가장 추악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지? 소어하는 즉각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차라리 죽고 싶단 말이냐? 동 선생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으나 말소리는 점차 떨리고 있었다. 소어하는 그가 곧 손을 쓸 것으로 알았으나 그의 두 손은 맥이 빠진 듯 놓아버렸고 소어하는 그의 손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동 선생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소어하는 경거망동할 수가 없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우리 어머니와 당신과는 무슨 원한이 있기에 그토록 그녀를 욕하는 것이오? 동 선생은 전혀 그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할 뿐이었다. 소어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방문을 열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다가 고개를 돌려보았으나 동 선생은 쫓아오지 않았다. 소어하는 마음속이 혼란했으나 오래 생각할 틈이 없었다. 즉시 몸을 돌려 신법을 전개하여 목숨을 걸고 몸을 날려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장을 날았다. 그때 돌연등 뒤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아직 말을 못하겠느냐? 재주가 있다면 나를 죽여보시오. 순간 소어하는 충격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화무결은 평상시에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강별하게 주연해서 얼큰하게 취하기까지 했다. 그는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인형이 화무결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돌연 칼을 뽑아들더니 화무결의 손목을 내려쳤다. 화무결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무엇인가가 가슴을 내리누르고 있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때 갑자기 창밖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무결 일어나라. 그 소리는 비록 나지막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이 화무결의 귀에 들려왔다. 화무결은 벌떡 일어났다. 악몽을 꾼 것이다. 그의 옷은 온통 땀에 젖어 축축했다. 창밖에서 또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무결, 이리로 나와라. 화무결은 정신을 차리고 급히 창문을 열었다. 그림자가 대여섯 자 밖에 서 있었다. 담담한 별빛 아래 그 사람의 얼굴은 파란 빛깔을 띠고 있었다. 자세히 바라보니 그는 무서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 화무결은 크게 놀랐다. 동 선생이 아니오? 나와라. 화무결이 창밖으로 나왔을 때 동 선생은 이미 지붕 위를 날고 있었다. 화무결은 뒤따라서 지붕을 날아 조용한 거리를 가로질렀다. 동 선생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화공의 제자가 어찌 잠을 그렇게 자는가? 화무결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후배가 가슴이 답답해서. 이 화공의 제자도 가슴이 답답한가? 화무결은 그의 비웃음에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 선생은 신속히 달리면서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조금도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았다.
화무결은 이런 경공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누구인 줄은 알겠지? 후배가 이화궁을 떠날 때 스승님은 선생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명령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 밖에는 없느냐? 화무결은 마지못해 무거운 소리로 대답했다. 또 저에게 강소월라는 사람을 죽이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동선생은 기쁜 듯 한껏 웃었다. 좋아. 그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길은 점점 험악해졌고 어느덧 나무가 울창한 성 밖에 다다랐다. 동선생은 돌연 방향을 바꾸어 몸을 날리면서 말했다. 넌 거기에 있거라. 그의 몸은 이미 나무 위로 솟구치고 있었으며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화무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을 때 동선생이 사람을 어깨에 메고 다시 나무 꼭대기에 나타났다. 똑바로 받아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어깨에 메고 있던 사람을 나무 위에서 내던졌다. 그 나무는 10여 장의 높이는 좋게 되었다. 화무결은 그가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할 겨를도 없이 몸을 솟구쳤다. 두 개의 그림자가 아래 위로 마주치는 순간 화무결은 재빠르게 손을 뻗쳐 그 사람의 옷을 잡았다. 그러나 찍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의 옷은 찢어지고 말았고 화무결도 그 사람의 떨어지는 힘에 밀려 밑으로 처지고 말았다. 그러나 화무결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틀어 다시 그 사람을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그리고 땅에 사뿐히 내려서 이번에는 양팔로 가볍게 그 사람을 받을 수 있었다. 별빛이 그 사람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강소어였다. 화무결은 놀라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나무 위에 선 동선생이 싸늘하게 말을 내뱉었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강소어인가? 그렇습니다. 좋아, 그를 죽여라. 화무결은 크게 당황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소어아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반항할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면 우선 그의 혈도를 풀어주어라. 화무결은 소어아를 눕혀놓고는 손을 내밀어 그의 혈도를 풀었다. 소어아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화무결을 쳐다보는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구했소? 화무결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서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어아는 다시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나를 구하러 올 줄 알았소. 우리는 친구이니까. 화무결은 왠지 가슴이 아팠다. 그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소어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이때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무결, 너는 왜 손을 쓰지 않는 것이냐? 소어아는 그제야 나무 위에 동선생을 발견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면서 벌떡 일어나 두 눈을 크게 뜨고 화무결을 다시 쳐다보았다. 알고 보니 그가 당신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였군요. 화무결은 계속해서 길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소어아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나는 당신이 그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자, 손을 쓰시오. 침묵을 지키던 화무결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죽일 수 없소. 소어아는 기뻤다. 그러나 동선생은 부하가 치밀어 올랐는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라고? 화무결은 결심이 선 듯 큰 소리로 대꾸했다. 저는 지금 그를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너는 내 스승의 말을 잊었느냐?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잊지 않았다면 왜 죽이지 못하겠다는 게지? 화무결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나는 그와 3개월의 약속을 했습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는 그를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너의 스승이 이 일을 알면 어떻게 하지? 화무결은 이제까지 숙였던 고개를 들어서 동선생을 향했다. 스승의 명령은 물론 따르겠지만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스승님이 여기에 계신다 해도 저에게 배신자가 되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어아도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는 나를 꼭 죽일 것이니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요. 스승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니오. 동선생은 다시 화를 냈다.
화무결, 잊지 마라. 나의 말은 곧 너의 스승의 말과도 같은데 나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건가? 선생님의 분부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듣겠지만 그러나 이 일만은 절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스승의 명령 때문에 하는 일이니 너를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게야. 선생 용서하십시오. 나는 동선생이 돌연 큰 소리로 그의 말을 막았다. 내가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약속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냐? 화무결은 놀랐다. 사실 그가 소호아를 그의 품속에 안고 있을 때부터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소호아가 자기의 원수로 느껴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교제해온 친구같이 느껴졌다. 비록 만난 지 2년도 채 못 되었지만 마치 집안의 혈육들이 주는 그런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소호아를 땅에 내려놓은 후에도 이런 느낌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지금 소호아의 믿음직한 웃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찌 손을 쓸 수 있으랴. 동선생이 계속해서 무서운 소리로 화무결을 꾸짖었다. 화무결, 저 녀석이 너의 가장 큰 원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만약 그와 친구가 된다면 너의 스승은 결코 너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화무결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소호아가 진정 자기의 가장 큰 원수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누가 그것을 증명해 준 적이 있는가? 그는 조금도 소호아와 원한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한 느낌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의 가슴에 숨어 있다가 소호아와 피부를 부딪히게 되자 새삼 드러나게 된 것만 같았다. 그는 소호아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강소어, 너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와 생각이 같겠지? 소호아도 그를 주시하면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동선생은 나무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자 싸늘한 눈이 불덩이처럼 빛을 내기 시작했다. 화무결, 석 달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지금 손을 써라. 소호아는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다. 왜 석 달을 못 기다리오? 석 달 후에도 그가 손을 못 쓸 것으로 아시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마는 너희들은 원래가 원수야. 꼭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손에 죽어야 돼. 좋소. 그렇다고 해도 왜 꼭 지금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요? 나를 죽이고 싶다면 당신이 죽이시오. 왜 죽이지 못하오? 이때 돌연 동선생은 갑자기 칼에라도 맞은 듯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렸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66장 66. 변화하는 화무결. 화무결은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는 필시 동선생이 소호아에게 손을 쓸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동선생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숲으로 뛰어들어가 연달아 손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아름드리 굵은 나무들이 일격에 꺾여버리거나 뿌리째 뽑혀 날아가기 시작했다. 소호아는 그 무서운 장력을 보자 입이 다물리지 않을 정도로 놀랐다. 동선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세상에 그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동선생이 자기를 극도로 미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선생은 왜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이 나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일까? 이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 동선생은 이미 화무결의 앞에 가까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너는 석 달 후에야 그를 죽이겠단 말이지? 화무결은 길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네. 내가 지금 그를 죽인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화무결의 안색이 낯빛으로 변했다. 그는 소호아를 한번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선생께서 만약에 그를 죽인다면 저는 내가 나를 가로막겠단 말인가? 이건 제자가. 동선생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화무결을 바라보며 크게 웃었다. 내가 그런 의리가 있다면
선배인 나로서 어찌 너를 괴롭히겠는가? 내가 석 달을 기다리겠다면 석 달을 기다려도 무방하다. 이 변화는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화무결은 놀랍고도 기뻤다. 선생 감사합니다. 동 선생이 웃음을 멈추면서 입을 열었다. 이제 너는 가거라. 화무결은 소어와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그는 이곳에 남는다. 화무결은 다시 놀랐다. 선생께서는 내가 직접 죽이려고 했다면 굳이 지금까지 기다렸겠느냐? 화무결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윽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를 죽이지 않겠다면 왜 놓아주지 않는 겁니까? 그도 신의가 있는 인물이니 석 달의 약속 기한 중에 결코 도망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 선생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가 신용을 지키든 또는 어기든 간에 난 석 달 동안 그를 보호해야겠다. 그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난 석 달 후에 완전하게 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소어하는 이 말을 듣자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다. 그러고는 나를 완전히 죽인다는 말이지요? 그렇다. 나를 보호하려면 고생을 좀 할 텐데. 너 같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나를 쉽게 보호하려는 것은 틀린 생각이요. 나에게 다른 병은 없지만 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무척 좋아하오. 강호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은 아니오. 하지만 화무결 외엔 어느 누구도 너를 죽일 수 없지. 정말이오?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렇게 자신만만해하지만 앞으로 석 달 안에 내가 다치게라도 된다면 체면이 깎일 텐데. 이 석 달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다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화형, 이 말을 잘 들었소? 소어는 웃으며 화무결을 바라보았다. 화무결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들었소. 기억할 수 있겠소? 물론 기억할 것이오. 소어는 다시 크게 웃었다. 그럼 난 안심이오. 이 석 달 동안엔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다칠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때 동 선생이 싸늘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받았다. 안심해도 좋다. 이 석 달 동안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테니까. 소어하는 큰 눈을 몇 번 깜빡깜빡하면서 웃었다. 정말 그럴까? 화무결은 소어아가 영리하고 교묘한 수단을 쓰기 때문에 동 선생이 비록 무술이 뛰어나도 그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자 화무결도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결국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너는 아직도 가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화무결은 웃음을 거두고 입을 열었다. 그럼 석 달 후에. 소어아가 말을 잘랐다. 안심하고 가시오. 석 달 후에 내가 그곳에서 당신을 찾을 것이오. 그는 동 선생을 쳐다보고 나서 웃으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 이 사람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꺼림칙하지 않소? 동 선생이 싸늘하게 대꾸했다. 천하에 내가 마음을 놓지 못할 일이 있는 줄로 아느냐? 소어하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당신 재주는 좋지만 너무 큰 소리를 치지는 마시오. 내 녀석은 너무 무례하구나. 내가 무엇이 두렵겠소? 석 달 동안은 그 누구도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할 텐데. 동 선생은 매우 화가 치밀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소어하는 살며시 화무결 앞에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안타깝게도 가면을 써서 그렇지 만약 가면만 없었다면 정말 예쁠 텐데. 비록 작은 소리로 말을 했지만 이 소리는 동 선생도 들었을 것 같았다. 화무결은 참을 수 없어서 웃으며 기침 소리를 냈다. 무엇을 말하고 싶소? 내일 오후 연남천 대엽께서 화림에서 나를 기다릴 것이오. 내가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해주시오. 그는 이번에는 정말 작은 소리로 말을 했다. 화무결이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물었다. 연남천? 그분과 약간 언짢은 일이 있다는 것은 아오. 그러니 당신이 대답을 않는다 해도 원망은 않겠소. 하하, 석 달 동안 나와 당신은 친구요. 물론이요. 친구의 부탁인데 내가 안 들어줄 수 있겠소? 좋소. 당신 같은 친구가 있는 것은 정말 영광이요.
화무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담담히 말했다. 그러나 다만 석 달이요. 그는 일부러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얼굴에 나타나는 섭섭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소호와는 웃어 보였다. 석 달이면 90일이니 그리 짧지도 않소. 그러나 우리는 친구로 더 만나보지는 못할 것 같구려. 다시 만날 때는 이미 원수가 되어 있을 테니 말이오. 천하에는 많은 뜻밖의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어쩌면 며칠 후에 다시 만날지도 모르오. 화무결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나는 기적을 그리 믿지 않는 성격이요. 사람은 항상 기적이 있을 것으로 믿고 일어나길 기다리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의 나날을 무슨 재미로 이어가겠소? 당신은 기적을 그렇게도 믿고 있소? 내가 만약에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웃음이 나올 것 같소? 돌연 동선생이 두 사람의 대화 속으로 끼어들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화무결, 빨리 가지 않고 무얼 하느냐? 소호와는 화무결이 떠나는 것을 보자 저절로 탄식이 새어나왔다. 좋은 사람이 잘못 태어났군. 동선생이 곁에서 싸늘하게 웃었다. 잘못 태어난 것은 너야. 그의 손에 의해 죽어야 하니까. 소호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다. 꼭 죽어야 한다면 그의 손에 죽는 것이 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낫겠소. 그를 원망하지 않느냐? 내가 왜 그를 원망하겠소? 그의 스승이 너의 부모를 죽였는데도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오. 그의 스승이 한 일은 그와 상관이 없소. 잠시 침묵을 지키던 동선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의 애인을 빼앗아 갔는데도 그를 원망하지 않느냐? 소호와는 쓴웃음을 띄었다. 여자가 마음이 변했다면 무슨 힘으로 그것을 되돌릴 수 있겠소.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소. 더구나 그녀의 마음이 그를 위해 변했다면 남을 위해 변한 것보다는 낫지 않소? 동선생은 넋 잃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하게 서 있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사랑을 빼앗은 원한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다니 너도 사람이냐? 소호와는 그를 주시하면서 생각에 잠기듯 하다가 조용히 웃고 말았다. 내가 그를 미워하든 말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토록 참견을 하는 것이오? 동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꼭 나와 그를 싸우게 하려고 나를 지키겠다고 하고 또 석 달 안에 우리가 좋은 우정을 쌓게 될까봐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것이 아니오? 좋을 대로 생각해라.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원인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해지는군요. 너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해도 그는 너를 원망할 거야. 그래서 너를 죽이려는 것인데 무엇이 이상하지? 당신은 정말로 그가 나를 원망하는지 아시오? 동선생의 몸이 일순간 떨렸다. 반드시 너를 원망할 거다. 이상하군. 당신과 그의 스승은 나를 직접 죽이는 것이 훨씬 용이할 텐데 왜 직접 손을 쓰지 않고 화무결? 누구 손에 죽든 내가 죽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 다만 내가 지금 그것을 모를 뿐이오. 동선생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싸늘하게 웃었다. 그 차이의 원인이 있긴 하지만 너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아, 그래요? 그 비밀은 온 천하에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너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소호와의 눈에서 빛이 번쩍였다. 이화궁 궁주는 자연히 알 것이고. 물론이지. 소호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화궁 궁주 자매 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어? 동선생은 깜짝 놀랐다. 너는 말이 너무 많으니 이제 입을 다물어라. 그는 돌연 손을 들어 소호와의 혈도를 점했고 소호와는 다만 흰빛이 번쩍하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이 신비스러운 동선생은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조차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화무결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호소할 상대도 없었거니와 남에게 말하기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밤새 혼자 술을 마시다가 날이 밝아질 무렵에야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돌연 뜰에서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그의 잠을 깨웠다. 그가 옷을 입고 방문을 나서자 강벼락이 나무 밑에 서 있다가 그를 보고 웃으면서 걸어왔다. 어젯밤에 누구와 약속이 있어 나갔다 돌아와 보니 화 공자는 이미 술에 만취되어 자고 있더군. 그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마치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는 듯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화무결은 그저 웃으며 대꾸했다. 이제야 병중에서 술병이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소. 이렇게 말을 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사람마다 황급한 표정으로 출입을 빈번히 하고 있었다. 화무결이 물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강벼락이 가볍게 탄식을 하면서 대답했다. 단시 가의 삼고랑이 자살을 기도했소. 화무결은 크게 놀랐다. 그렇게 호쾌한 사람이 자살을 했단 말이오? 잊지 마시오.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요. 태반의 여자들은 모두 자살로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최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왜 자살을 하려 했소? 원인은 누구도 모르오. 다만 그녀는 혼수 상태에서 계속 외쳤소. 나는 그이에게 잘못을 했어요. 다시는 나를 만나지 않겠대요. 라고. 그이라니. 그는 또 누구요? 소녀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그 누가 알겠소? 강벼락이 미소를 띄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살도 어렵지. 내가 알기로는 여자가 자살을 기도해 성공한 예는 그리 많지 않소. 화무결은 웃었다. 남자가 자살해서 성공한 예는 많은가요? 강벼락도 따라서 크게 웃었다. 당신은 과연 천하 여인들의 벗이오. 그녀들을 위해 거들어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니 말이오. 화무결은 눈길을 돌렸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지요? 이미 정오가 지났소. 아, 내가 어찌 이토록 오랜 시간을 잤을까? 그는 방으로 돌아가 세면을 했다. 강벼락이 따라 들어와 은근히 입을 열었다. 해장술을 마시면 오히려 술이 좀 깰 것이오. 나와두어 자네 황혼주를 마시지 않겠소? 화무결이 얼굴을 닦으면서 웃었다. 제발 술을 마시자는 말만은 하지 마시오. 술주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오. 그렇다면 나가서 상쾌한 바람이나 쐬지 않겠소? 내가 동행을 하겠소. 화무결이 웃으면서 흔쾌하게 거절했다. 이미 여기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는데 강형은 제가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이요? 강벼락이 문에서 한참 서 있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정 그렇다면 난 단 아가씨의 상황을 보러 가봐야겠소. 강벼락은 화무결이 은밀한 일이 있어 동행을 거절한다고 눈치챘다. 그는 뜰에 들어서 두 사람을 불러 무엇인가를 분부했다. 강벼락은 자신의 명을 받은 자들이 재빨리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입가에 잔인한 웃음을 띄운 채 중얼거렸다. 화무결, 너에게 좋게 대하려고 했지만 나를 섭섭하게 하는구나. 너도 내가 무정하다고 하지는 말아라. 그는 남들에게도 말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비밀이 있으면 자기에게 흑심을 품은 것으로 생각해버렸다. 자고로 영웅은 보통 사람들보다 의심병이 많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치명상을 줄 때가 흔히 있었다. 성내에는 큰 길에서 작은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나 강벼락이 보낸 사람들이 망을 보고 있었다. 화무결은 그저 장터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새를 파는 가게에 들어가 한참 구경을 하더니 다시 찻집으로 들어갔다. 몇몇의 사람들이 계속 강벼락에게 와서 보고를 했다. 강벼락은 침울하게 물었다. 혼자 차를 마셔? 누구와 만난 것은 아니던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 한참 후 다시 한 사나이가 달려와서 인사를 하며 말했다. 화 공자가 찻집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한 사나이가 보고를 올렸다. 화 공자는 길거리에서 왕철비가 요술 부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강벼락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가 요술을 보고 있단 말이지. 그와 이야기 나누는 사람은 없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를 살피고 있지?
지금은 송삼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송삼이 황급히 달려들어오더니 땅에 엎드려 말했다. 화 공자가 돌연 보이질 않습니다. 강벼락은 벌떡 일어서며 상을 내리쳤다. 너는 장님이냐? 대낮에 사람이 많은 큰 길에서는 절대로 경공을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왜 돌연 보이질 않는다는 거냐? 송삼이 떨리는 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때는 왕철비의 딸이 유성추 무술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그 유성추의 줄이 끊어졌고 사람들이 다칠까봐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장내가 금방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지요.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소인은 멀리 서 있다가 황급히 화 공자가 있던 자리로 가보았지만 화 공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성추의 줄이 어떻게 끊어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벼락은 다시 꾸짖었다. 왕철비의 딸에게만 정신을 쏟고 있었지? 송삼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제가 감히? 강벼락이 무서운 소리로 그를 힐책했다. 너의 눈은 그렇게도 쓸모가 없는데 남겨서 무얼 하겠느냐? 강벼락의 말이 떨어지자 두 명의 사나이가 와서 송삼을 끌고 갔다. 송삼의 얼굴은 마치 죽은 시체와도 같았다. 그는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다. 얼마 후 처참한 소리가 들려왔다. 강벼락은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듯 혼자 중얼거렸다. 화무결이 어디로 갔지? 왜 나를 피하는 것일까? 그가 혹 소어와 작당을 하고 동시에 나를 상대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의 말소리는 매우 가벼웠으나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과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내가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배반한다 해도 누구든 나를 배반해서는 안 돼. 강벼락아, 이 말을 꼭 명심해라. 화무결은 성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만약 누가 그에게 유성추가 어떻게 끊어졌지요? 하고 물어본다면 그는 필시 더욱 크게 웃었을 것이다. 그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강철줄을 끊어버렸던 것이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길을 재촉했다. 며칠 동안 나는 임기응변이란 것을 배웠지. 그리고 세정의 험악함도 알았어. 화림에 가까워지자 어제 검기에 의해 무참히 떨어진 꽃잎들이 시든 채 사방에 널려 있었고 구름이 하늘을 덮어 더욱더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화무결은 연남천을 만날 것을 생각하자 살며시 떠올랐던 미소마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져 버렸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해도 그는 꼭 소어와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다. 땅 위의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휩쓸렸다. 화무결은 꽃을 밟으며 화림에 들어섰다. 그러나 연남천은 그 자리에 없었고 흰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나무에 기댄 채 땅 위의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등을 화무결 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무결은 그녀의 가냘픈 몸매와 허리까지 늘어져 내린 머리카락만을 볼 수 있었다. 화무결은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도 첫눈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꽃들이 바람에 휘날렸다. 화무결은 가만히 선 채로 움직일 줄을 몰랐다. 그는 여기서 철심란을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어쩔지도 감이 서지 않았다. 철심란 역시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사람이 온 줄도 몰랐다. 바람이 그녀의 귀밑머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한참 후 그녀는 탄식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꽃은 피고 지며 한 줌 흙으로 변한다. 사람도 또한 이것과 다를 것이 없는데. 화무결은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돌아서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터뜨리고 말았다. 철심란은 급히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그녀는 단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 있는 사람이 화무결이라는 것을 알고는 기쁨의 넋을 잃고 말았다. 화무결의 가슴에는 할 이야기가 많았으나 얼굴 표정은 담담하기만 했다. 그는 정말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섰던 화무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 가까이 다가섰다. 내가 올 줄은 몰랐지요?
당신이 다치지 않은 것을 보니 정말 기뻐요. 그녀의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화무결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저며왔다. 감사하오. 철심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제 저 혼자 달아났는데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당신을 원망하겠소? 그는 자기의 웃음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사실은 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또 잠시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 철심나는 다시 탄식을 하면서 입을 열었다. 할 말이 많았는데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어. 철심난이 다시 말문을 열었지만 말이 잘 이어지질 않았다. 당신이 안다고요? 화무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들렸다. 사람을 잊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요. 때때로 당신은 그 일을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과 말소리는 당신의 가슴에 영원히. 당신은 저를 용서해 주시겠죠? 그녀의 눈동자는 눈물이 가득 고여 반짝거렸다. 화무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보지 못했다. 당신은 나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소. 내가 당신이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요. 그러나 나는 정말 당신에게 미안해요. 당신은 왜 저를 꾸짖지 않죠? 나무라지도 않고. 그것이 저는 더 괴로워요. 당신의 동정은 나의 고통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에요. 그녀는 목이 메어 더듬거리다가 드디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